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그 오펜하임 책인 시노미 시스템 중에 그 1장 그 신호화 시스템의 그 개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화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을 해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AI를 이용해서 이미지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라플라스 변환하고 막 지 변환 뭐 이런 거 이제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의 어떤 그 이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하든지 간에 그 신호화 시스템의 어떤 그 기본 이제 개념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장 그 신호화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보면 뭐 어떤 이제 말을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음성 파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산 신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음성 파형은 이제 이 연속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불이의 급수로 이제 표현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산 신호는 이제 뭐 이제 날씨의 뭐 온도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이제 뭐 주식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일별로 나타내는 이런 이제 이산 이제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호화 시스템을 이해를 할 때 어떤 연속 신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산 신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특히 이산 신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신호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불이의 급수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사인파의 중첩. 사인파의 중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구형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그 보면 이제 엑셀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 사인파가 이제 중첩이 되면은 이제 합성을 하면 이런 이제 구형파가 이제 나오도록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요 자료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요 댓글에다가 제 주소를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한 건데 이제 파이썬 코드로도 아까 이제 한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형파고 여기 이제 사인파 합성이고 요거는 이제 그 스펙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트랩을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매트랩을 쓰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 옥타브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신호 시스템 관련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좀 시뮬레이션 그 변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산 신호, 그 연속 신호, 그 다음에 이산 신호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신호를 다룰 때 이제 요 시간 이동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 시프트,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산 신호 시프트 이제
이렇게 이제 시프팅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프팅을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반전 또 우리가 이제 신호에서 많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이제 구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스케일링. 이제 요게 원 신호면은 이렇게 이제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이썬 코드를 해가지고 이제 좀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원 신호고, 요거는 이제 2배 확장했을 때, 2배 압축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이 우함수와 이제 기함수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이산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우함수, 기함수를 표현하는 요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에너지 신호와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신호죠. 그게 에너지 신호는 요거는 이제 사인파 같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인파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제 전력신호 나타내면 이제 어느 구간이든 한 주기를 자르는 전력은 이제 일정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전력신호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무한한 이제 이런 사인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전력으로만 나타나니까 이건 전력 신호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펄스 형태로 가는 요런 신호가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무한대 구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구간만 나오죠. 이제 에너지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에너지 신호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신호는 이제 전력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펄스를 지는 이런 신호는 이제 그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호를 정의할 때 이제 주기 신호의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사인 오메가 제로 T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요거는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일러 항등식. 그래서 오일러 항등식을 가지고 이제 코사인 사인을 이제 오일러 항등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그 주기 신호를 가진 신호를 이렇게 우리가 플로팅 해보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여기에 있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연속 신호와 그 다음에 이산 신호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요 그 샘플링 간격,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샘플링 간격, 요 간격, 그 다음에 요 간격과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그 한 주기의 데이터 개수,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저기 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인데, 이게 이제 연속 복수 침수함수와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복소수 평면인데, 복소수 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그 얘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인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코사인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입체적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인 파고, 그 밑에서 올려 보면은 이게 이제 코사인 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이게 수렴하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수렴하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발산하면 돼요.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게 이제 수렴하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하나로 우리가 그 오일 안등식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코사인 사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변수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요 주파수도 바꿔보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나콘다 요 돼 있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바꿔보면은 이제 요 지금 마이너스인 게 이제 수렴하는데 플러스로 바꿔서 넣어놓으면은 이제 발산하는 신호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4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로 바꾸면은 이제 이 주파수가 이제 좀 달라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바꿔가면서 이제 이 신호 이제와 어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것과 뭐 거의 같은 이제 내용이지. 얘를 이제 이산 신호로 바꾼 거죠. 이제 앞 페이지 이제 이산 신호로 바꾼 거고, 요것도 보면은 요 A를 이제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양으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음량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 수렴하고 발산하고, 아까 이제 요것과 이제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고, 얘는 이제 이산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의 어떤 이제 비교인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연속 신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연속이죠. 요거는 이산 신호고, 요건 연속 신호고, 요거는 이산 신호인데, 이제 연속 신호는 X1하고 X2가 이제 요게 다르기 때문에 요 빨간 점선, 요걸로 이제 구분이 되죠, 이제. 요것과 요것은 이제 서로 신호가 다른, 이제 이 빨간 점선을 비교하면 구분이 되는데, 근데 이산 신호는 요것과 요것이 이제 구분이 안 되죠. 파란 것만 보면은 요 신호하고 요 신호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그 빨간 점선, 연속 신호는 서로 이제 이게 주파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하는 요 주기죠, 이제. 요 주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신호가 구분이 이제 안 되는 이제 이 같은 신호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 이제 주기 내에서는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 파이 주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는 다 이제 같은 신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이제 여기 이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가 이제 같은 경우고, 요거는 이제 연속 신호하고 이산 신호가 다른 경우죠. 근데 이제 얘하고
얘는 서로 이제 지금 이제 같은 신호라는 거죠. 이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주기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샘플링 주기에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데이터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요게 이제 n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잘 맞추면은 얘는 이제 주기 신호죠. 이제 주기 신호고, 그거는 이제 2파이로 되는 거고, 얘는 이제 4주기가 된다. 이제 그런 거 주기 신호인데, 요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특성이 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산 신호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요 라인 스페이스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산 신호 이제 샘플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주기를 이제 바꾸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요 개수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주기 이제 이걸 이제 서로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0에서 이제 0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파이로 해가지고 30개를 이제 쪼개냐, 아니면 0에서 5파이까지 해가지고 뭐 100개를 쪼개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링 주기가 서로 이제 이게 달라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신호하고 요 신호를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빨간 점선인데, 요거하고 이제 앞쪽에 해놓은 요 주기를 이제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 10을 이제 요 10이라는 걸 바꾸지 않으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좀 안 맞춰 이제 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원래는 요 이제 10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히 안 맞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파이 앞에 있는 요 개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30개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에서 9.5로 바꿔보고 9.5에서 이제 9.3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9.2를 바꿔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딱 이산 신호하고 이제 맞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샘플 하려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샘플 개수,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샘플 이제 주기가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저기 맞아져야 이제 이런 파일이 나온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다 좀 약간 어긋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이제 요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연속 신호, 이산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오메가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주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한 점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산 신호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저기 연속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서로 이제 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해가지고 우리 주기를 요렇게 이제 샘플을 개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간을 조정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 연속 신호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신호 다룰 때는 요 개념을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매트랩도 이제 뭐 코드가 있으니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산 신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기가 없을 때 하고 주기가 2파일 때 하고 이제 그 이게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기가 파일 때 이제 그 이게 이제 고주파 이제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 개수가 있겠죠. 이제 n개의 데이터 개수 이게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저기 그 우리가 이제 그 시간 타임을 보면 이제 샘플링 이제 주기가 나올 거고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개수를 이제 많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분해능이 이제 고주파 성분이 커질 거고, 데이터 개수를 작게 하면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필터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 데이터 개수가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그 파이썬 코드로 좀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빨간색 점선은 이제 이게 연속 신호고, 그다음 요 파란색은 이제 그 파란색이 이제 요게 이제 이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 신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데 그 파이하고 이게 이제 0이고 요거는 2파이. 근데 이산 신호는 이제 0하고 2파이하고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같은 신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이게 다르게 해주면 이제 똑같은 신호가, 그러니까 연속 신호는 분명히 다른데 연속 신호는 분명히 이제 다르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요건데 이산 신호는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파이썬 코드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이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파일 때 주파수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이산 신호가 이제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는 파일 때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이제 0이고 요거는 2파이고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주파수가 가장 높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산 신호 하다 보면 이제 요런 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제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제일 낮고 여기서는 주파수가 이제 높은 곳이죠. 이게 고주파. 이게 고주파. 그래서 이제 요 3D 그림으로 이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3D로 나타낸 뭐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복수수 평면을 뺑뺑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파이인 점에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가장 이제 고주파가 몰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복수 지수함수로 하면은 아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면 이제 수렴하고 이제 플러스면 이제 발산한다. 그 파이썬 코드를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이제 임펄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계산함수 스텝하죠. 이제 요 임펄스는 요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델타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적분하면 1입니다. 적분값. 적분하면 1.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요게 다 이제 이 적분값은 이제 그 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스텝파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텝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임펄스의 이제 뭐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계산함수. 이게 이제 합인데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이제 샘플링에 많이 쓰는 거죠. 이제 개념으로 쓰인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스텝 파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걸 보면은 0보다 n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이고 여기는 0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0이라고 치면은 0보다 클 때는 전부 1이고, 이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임펄스 파행 중에 한 개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하고 이제 현재하고 이전 거의 어떤 차가 이제 요 하나를 나타내는 그죠? 델타 펑션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요 델타 m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한 점을,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적분 구간을 이제 뭐 이제 이동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0이다가,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0을 넘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요 이후로는 계속 1이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이제 그 다르게 나타내 가지고 적분 구간을 고정을 시키고 이제 얘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이 그 이제 0 전에 이제 델타 펑션이 있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이내에 이제 그 있으면은 이제 요때는 이제 계속 이제 1이겠죠. 이제 요때는 1, 요때는 이제 0.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면은 특정 시간에 특정 값을 추출하는 샘플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AD 컨버팅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도 마찬가지. 연속 시간도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연속 시간 같은 경우는 이게 델타 이제 요 델타 펑션을 적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미분 불가죠. 이제 이게 왜 미분 불가냐면은 요 이제 이게 이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게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은 기울기인데 그 함수의 이제 변화량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제 미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가능하게끔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아주 확대를 해가지고 요 이제 그 델타 값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기울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기울기 생기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거고 대신에 요 델타 값을 0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0으로 이제 보내면은 이제 요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이게 이제 좀 꼼수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요런 어떤 델타 함수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이제 수학자들이 아주 이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분이 안 되는 곳에서 억지로 미분을 한다 그래야죠. 근데 이제 이게 양자역학이나 우리가 이제 특히 디지털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좀 이제 많이 쓰이죠. 수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델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풀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학자들이 얘를 이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뭐 이제 만들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델타 함수는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델타 함수만 있으면 되고 이 앞에 이제 어떤 그 비례상수 k가 붙으면 이제 k만큼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도 이제 디지털 이제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델타 펑션을 이제 고정하고 적분 구간을 이제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 함수를 적분 구간을 고정하고 델타 함수를 이제 이동시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계산도 이제 좀 불편하고 하니까 요렇게 이제 바꾸니까 좀 계산도 좀 편리해지고 좋더라 라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그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옛날에 m만 있었는데 이제 k 그러니까 n 마이너스 이제 m을 k로 해가지고 이제 그 m을 다시 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적분 구간이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델타 펑션이 이동하는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고 이제 연속 신호도 마찬가지. 연속 신호도 이렇게 하니 이제 그 적분 구간을 이제 고정해 놓고 이제 델타 펑션을 이동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요 개념이죠.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제 컨볼루션 개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델타 펑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연속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델타 펑션을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주면은 이제 확대를 하면 요 구간에 나오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아주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요 x0라는 값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를 이제 특정 그러니까 제로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시간 이동 시간 t 제로 구간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아날로그 신호에 대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 특정 값을 아날로그 신호의 특정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아날로그 투 이제 디지털 이제 이 컨버팅이 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제 ADC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연속 시간의 스텝 함수는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이제 이산 시간은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연속 시간은 이제 그냥 미분하면은 이제 미분 불가인데 이제 그 델타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시간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게 딱딱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현재와 이제 과거를 자본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건 둘 다 이제 적분 구간에 이동하는 거고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델타 함수가 이제 이동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구간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샘플링 특정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그 XT나 그 다음에 XN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 이게 델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구형파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런 델타 펑션이 나온다. 이제 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제가 좀 따로 그린 건데 얘를 이제 여기 이제 기울기를 주는 겁니다. 기울기를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올라가려면 이제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2에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만큼 기울기로 올라가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똑같은 시간에서 이제 좀 빨리 더 많이 떨리려고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커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이제 미분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시간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런 델타 함수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 요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요 사진하고 이제 요 그림 두 개만 있는데 요 중간 과정을 이제 제가 좀 다시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요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얘를 요 미분 형태를 적분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신호를 복원하는 겁니다.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면은 요 브라스크 파형대로 이렇게 이제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제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2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요건 싹 다 2. 2에서 이제 얘는 이제 계속 2로 가는 거고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1이 되고 마이너스 1로 이제 계속 가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2를 다시 올리면은 요 구간부터는 또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함수인 요걸로 이제 복원이 된다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첫 일의 마지막 챕터인데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그 전기 회로와 이제 기계 회로를 나타내는데 그 이제 요 RC 회로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제 요 AC를 요렇게 이제 이렇게 줄 때 요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R에 흐르는 전류하고 C에 흐르는 전류를 같겠죠. 이제 R에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 같이 같게 나가지고 얘를 이제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방정식 풀면 이제 요런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힘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어떤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달리는데 얘도 이제 나타내면 이제 그런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된다. 근데 이게 기계나 전기나 이제 수학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이게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랩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모델링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금융이나 이제 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별, 월별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각 달에 이제 그 저기 뭐 1% 이자가 붙는다는 걸 모델링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이제 적금에다가 이제 현재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이번 달에 만일에 뭐 이제 뭐 얼마를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 달에 이제 그 있던 이자에다가 대 가지고 이제 현재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모델링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얘를 이제 그 어떤 t를 이제 이산 시간으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오더라. 근데 요 방정식하고 이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한 그 이제 이런 연속 신호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도 이제 전기나 기계나 거의 유사한 이제 수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방정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산 이제 신호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유사한 이런 그 전혀 다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차분 방정식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어떤 이산 신호든 연속 신호든 이제 수학적으로 동일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 우리가 상호 연결할 때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 다음에 환원 연결,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이용한 이런 연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신호와 시스템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많이 다룰 건데 일단은 메모리가 이제 그 있는 시스템과 없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역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잘 난코잘 해가지고 이제 인과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정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시불병 타임 이제 인베리언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형적인 개념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리니어 앤드 타임 인베리언트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두 개를 더한 걸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흔히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 없는 시스템은 이제 저장하고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콘덴서를 이용한 적분기가 있는 경우를 이제 그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과 없는 시스템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역적인 시스템이랑 이제 원래 시스템을 우리가 복원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시스템으로 딱 보냈는데,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원래 신호로 이제 복원을 못하면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래 신호로 복원이 가능하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성은 이제 현재와 과거 값들에만 이제 의존하면은 이제 저기 코잘 인과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카만 필터나 뭐 이제 그다음에 주식이나 금융 보면 이제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날씨나 이런 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제 예측된 변수를 또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무조건 우리가 이제 그 코자라는 시스템만 쓸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난코자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결국엔 이제 모든 시스템을 수렴해야 안정하다는 거죠. 안정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불리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늘 한 시험하고 내일 한 시험하고 결과가 다르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 이동이 돼가지고 어떤 값이 내가 이제 시간을 이동해서 똑같은 이제 값을 넣으면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시불변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성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중첩 특성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냥 곱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산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례성, 동질성.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신화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 이제 기본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볼 때는 이제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 없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가역적이나 그러니까 원래 신호로 복원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인과성.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값만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 미래 이제 예측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코잘, 난코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안정해야 되거든요. 발산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불변과 이제 선형 시스템, LTI 시스템. 뭐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펜딕스에 그 이제 저기 그 복수수와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수함수의 이제 변환 관계를 이게 좀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이 없는 건데 뭐 제가 이제 별도로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그 챕터 1 이제 신호화 시스템의 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고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요 그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예, 필요하시면은 뭐 좀 참조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그 이제 이런 그 아나콘다를 이용한 그 바이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신호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이썬 코드는 그 이제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 파이썬 코드를 이제 그 오픈을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신호화 시스템과 관련한 어떤 그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24페이지는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파이썬 코드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